잘 듣고 여러분들도 해당 시험에서 본인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신다면 수험생활 중에 좀 더 올바른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험 생활 중에 공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머리? 노력? 아니면 체력?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본인의 실력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수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인이시겠죠?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성인이 돼서 준비하는 시험은요, 중고등학교 때처럼 학원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일일이 관리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력과 실력을 본인 스스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실력이 높은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하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 다시 전략을 세울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임용고시 수험생활 중에 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저는 수험생활 동안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했고 그걸 가지고 전략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초수의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수험생활 중에 어떻게 제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도 해당 시험에서 본인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신다면 수험생활 중에 좀 더 올바른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컵에는 물이 차 있죠. 지금 물이 많나요? 적나요? 많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그 옆에도 물컵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물이 많나요? 적나요? 네, 적다고요. 자, 지금 똑같은 물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물이 많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물이 적다고 판단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컵의 크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A컵은 컵의 크기가 작다 보니 물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 B컵은 컵의 크기가 크다 보니 물이 적다고 판단을 한 거죠. 즉, 컵의 크기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상황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데요. 이건 우리의 수험생활 중에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판단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노력을 했지만 기준이 이만큼 크다면 우리는 노력을 부족하게 한 것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이만큼 노력을 했지만 기준이 이만큼 작다면 우리는 충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하기 전에 아까의 물컵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의 기본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나를 판단을 하죠. 근데 제 경험상 많은 학생들, 많은 수험생들이 이 기준을 잘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생 시절 동안 과외를 한 20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많았겠죠?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 확률과 통계는 잘해요. 선생님, 저 화학은 잘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렸을 때 과연 이 학생이 잘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학생들의 잘한다의 기준은 본인의 다른 과목의 실력이었어요. 다른 과목은 너무 못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 과목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은 성적과는 전혀 무관한 기준이에요. 수능 문제가 기준이 되어야죠. 수능 문제의 한 90%는 풀어낼 줄 알아야 그때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내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이라면 수능 문제가 되어야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간과하더라고요. 본인이 잘하는 줄 아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만하게 되고 수험 과정에서 안일하게 되고 내 목표에 맞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는 상황이 달랐을까요? 주변에 난리도 아니었죠. 나 이 과목 진짜 잘해. 나 이 과목 진짜 마스터했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개 남자들이 그렇죠. 근데 막상 저희 스터디원들과 전공 지식을 나눠보고 서로 바꿔서 문제를 내주고 하다 보면 딱 느껴져요. 아, 지식이 얕구나. 문제들의 허점들이 너무 많고 나누는 전공 지식에서도 허점이 너무 많았어요. 전원이 초고득점으로 합격했던 저희 스터디원들을 봤을 때는 기가 찬 거죠. 저희 스터디원들 기준에는 그들은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전호진 변호사님의 동기부여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고 오세요.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했다에 기준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꼭 그 영상이 아니더라도 합격 수기들만 보더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 수험생활 중에는 항상 경계해야 해요. 제가 임용고시 수험생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세워둔 낮은 기준에 속아서 스스로 잘한다고 스스로 오늘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의 상태를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수석으로 합격했던 임용고시 수험생활 중에 기준으로 삼았던 것 4가지를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데 참고해보세요. 기준 첫 번째, 합격 수기.
제가 매번 강조하죠. 시험의 나침반은 합격 수기, 즉 합격자의 이야기에 있다라고. 합격 수기를 보면서 합격자들이 세운 전략, 공통적인 월별 실력, 월별 계획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그들의 월별 실력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에 적혀있는 합격자들의 그 힘들었던 하루 일상, 그들의 힘들었던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있는지 판단해봐야 됩니다. 뒤지지 않아요?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합격 수기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 여러분의 전략, 공부량 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기준 두 번째, 기출문제 혹은 모의고사 문제. 실력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등학생이라면 잘한다의 기준은 수능 문제들을 풀 수 있냐 없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인이 되어서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들, 진짜 이상한 문제들 빼고 다 풀어낼 수 있으면 그 파트 잘 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근데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더 노력과 시간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는 맞고 틀리고가 명확해서 기준으로 삼기도 좋아요. 다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외워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합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세 번째, 스터디원 중에 잘하는 사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임용고시나 전문직 시험 같은 범위가 많은 시험일수록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스터디가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과목마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A 과목을 진짜 잘하는데 누구는 B 과목을 잘해. 그러면 최소한 스터디원들 중에 그 과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A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겸손하게 나는 A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잘하는 스터디원을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각 과목에서 거의 1인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터디원들을 기준 삼아 각 과목의 1인자들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또 승부욕이 있어서 저한테 더 도움이 되었던 기준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준 네 번째,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했다, 마스터했다의 최종 기준은 처음 보는 초등학생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예요. 초등학생은 좀 그러니까 비전공자 대학생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이해했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파고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도 그 스터디원들한테 매번 설명을 드릴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설명이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지금 이해가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험생활 중에 저의 위치와 상태를 판단할 때 활용했던 기준들, 합격 수기, 기출문제, 스터디원,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에다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오늘의 공부를 되돌아보신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실 수 있고, 또 순간순간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표가 높다면 그만큼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을 속이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과 상태를 객관화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노트를 펴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요. 그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드디어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두세 달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서 조작법을 익힐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격리 중이라서 어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심심해서 구석에 박아놨던 카메라를 꺼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 카메라로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 공부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